내가 잘하는 건 남들보다 일을 더 갑절로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자리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 사다 바쳐. 긴밀한 유대관계. 근데 이게 나의 필살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나의 노후가 없겠구나.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침착맨에 출연해가지고요. 네. 최고민수로 알려져 있는 박민수 작가고요. 필명은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샌드 타이거 샤크.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모래범 상어죠. 어. 호주 인근의 따뜻한 지역에 사는 네. 길이 한 3m 이 정도 네. 되는 상어인데요. 네. 상어가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저의 이제 투자 철학. 손절매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서 손절매하지 않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최대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네. 기회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웃어가지고. 그래서 적자 기업은 제가 사지를 않고요. 네. 아무리 뭐 바이오, 임상, 삼상에 그 환상을 주는 기업들이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더라도 적자 기업들은 적자 기업은 안 사고. 일단 거르고요. 네. 흑자 기업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서 내가 혹여 고점에 샀더라도 네. 뭐 이사육전법 제가 웃자고 하는데요. 네. 20%, 40%, 60% 손해 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끝까지 승부를 보면 이기지 않겠느냐. 예. 뭐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를 10% 빠질 때마다 10번 사면 네. 내가 이기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강의하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10% 빠질 때마다 네. 내가 끝까지 한번 추가 매수 전략을 해보자. 고맙다, 오히려. 야, 고맙다. 빠져줘서 고맙다. 네. 뭐 그래서 그런 끈기와 어떤 열정으로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수익 나는 이런 네. 패턴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샌드 타이거 샤크.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외모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외모를 좀 둥글둥글하시고 이렇게 좀 아저씨 느낌 좀 나고 네. 이렇게 좀 배도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샤크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시는데 그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런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어는 불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헤엄쳐야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라는 것도 해보니까 네. 이 조금만 좀 관심이 없어지면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트렌드도 좀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28살 때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4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한 8년간 잃기만 했어요. 8년 동안. 네, 따본 적이 없고. 네. 뭐 개인연금 해지해갖고 한 2천만 원 넣었는데 한 6개월 되니까 없더라고요. 손절매 몇 번 하니까.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좀 없고 부지런하지 않고 회사에서 제가 굉장히 에이스로 살아갔거든요. 회사에서. 네, 좀 인정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새벽 보통 4시에서 5시 출근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했거든요. 왜요? 남들보다 성공하려고요. 네. 4시에서 5시요? 네, 그래서 모니터에 성공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인생 최대의 행복은 나의 그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얘만 있으면 돼.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는 아닌가요? 어쨌든. 네. 어찌됐든 뭐 그러면서 술 한 잔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제 임원이 다 된 듯한. 네. 초고속 승진을 할 것 같다. 실제로도 이제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동기들보다 한 3년 정도 승진이 빨랐고. 그 보수적인 기관인 것 같은데도 그래도 3년이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그 발탁 인사. 발탁 인사. 네, 그래서 승진을 너무 빨리 해서 네. 이제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계좌는 계속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아파트를 샀는데 네.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그조차도 또 고맙다. 더 싸게 해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래서 이제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내 생각이 없고 어떤 내 철학이 없고 노력을 안 하더라. 왜냐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중요하니까
다른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야, 내가 주식까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생의 철학은 안 빚낙도였어요. 안 빚낙도. 내가 뭐 돈은 못 벌어도 네. 이 성공하면 그걸로 다 만회해 줄 거야. 아하. 그런데 이제 36살 때 저희 고향집에 갔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너는 무얼 잘하니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뭘 잘하냐? 넌 뭘 잘하냐? 갑자기 왜 물어보셨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넌 무얼 잘하느냐? 그래서 엄마라고 그러죠.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구두 가게에서 일하면 구두를 잘 만들고 아하. 빵 가게에서 빵을 만들면 빵을 잘 만드는데 너는 도대체 회사에서 뭘 잘하는 거냐?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남들보다 일을 더 갑절로 해.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들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자리에 빠지지 않아.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컨디션 뭐 이런 거를 사다 바쳐. 아하. 그러면서 긴밀한 유대 관계. 아하. 근데 이게 나의 필살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럼 평생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긴데. 네, 평생 술을 계속 먹어야 되고. 아하. 그 다음에 계속 아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에 계속 매달리는 거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또 변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또 맞춰야 되고. 네. 그런 힘든 생활을 평생 해야 돼? 막 이런 현타가 막 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자기 개발은 별로 안 하면서 네. 그냥 회사 일만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네, 남들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에너지를 쏟는데 그래 남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뭐 주변에서 인성 좋다 그러고 인정해 주는데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있고 쓰고. 집은 반토막 나 있고 아하. 무언가 잘못돼 있다. 아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하. 그게 36살. 네, 그러니까 제가 경주마죠, 경주마. 이렇게 해놓고 직장의 성공 여기만 하니까 이걸 여러 제치질 않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건강이 계속 나빠져요. 아하. 왜냐? 저녁에 술 먹고 그러니까 12시까지 술 먹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하니 한 3시간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이렇게 눈이 충혈되면서 일하고 누가 그렇게 안 시켰는데 나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전날 퇴근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아침 9시면 페이퍼가 딱 올라와 있으니 환장을 노르신 거죠. 어제 12시까지 나랑 술 먹었는데 네. 도대체 얘는 페이퍼를 언제 쓴 거냐. 그러니까 4시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5시간을 쓰니 이 개요가 쫙 나오는 거고 이 놀라울 따름인 거죠. 팀장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나의 노후가 없겠구나. 그 이 기찻길 어떻게 보면은 36살 때 어머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렇죠. 잠깐만, 내가 아직도 살 날이 좀 남았잖아. 뭐 50대라고 해도 50년 더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뭘 잘하지?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경쟁력은 뭐지?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인생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아하. 회사 일에 대한 자기 개발을 더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넌 무얼 잘하니에 대해서 회사에서 더 잘할 걸 찾을 것이냐. 아니면 망가진 나의 재산 상태를 회복시킬 회복해볼 거냐.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네.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네.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어머니가 넌 무얼 잘하니에 이어서 제가 이제 완전히 현타가 오게 되는 사건이 머리를 꽉 맞은 거죠. 네,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댁에 이제 선물을 드리러 갔어요. 네. 추석 선물을. 네. 그것도 이제 작은 아버지가 반겨이 마저 주시면서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아버지 주식 계좌는 요새 좀 잘 되니? 근데 이제 제가 여의도에 28살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주식 계좌를 트셨어요. 아들이 경영학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도 했고 또 코스닥 상장심사 업무도 하니 얘는 굉장히 저 주식에 일가견이 있는 애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그 전북은행이라는
그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조언을 듣고 사셨는데 한 8년이 지나니까 3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3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돼 있는 잔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네가 뭐 이 아버지가 이제 뭐 취직도 했고 얼마나 또 자랑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내 아들을 최고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계좌가 3분의 1 토막이 나 있으니 이제 작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듯이 아버지는 주식은 잘 되시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현타를 맞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제가 고향이 전주 한옥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저녁에 이렇게 석양이 지더라고요. 빨갛게. 네. 근데 이 신세가 참 처량한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들보다 승진도 3년 빨리 했고 이러는데 내가 과연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차도 많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더 많았고 차가 막혔어 또 하필이면. 네. 그 막 노을도 지고 근데 우울하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이 직장 생활 말고 이 망가진 이 나의 재정 상태를 좀 나의 재무제표를. 그렇죠. 나의 재정 상태라는 걸 8년 만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더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선생님인데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전세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사놓은 집은 반토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이 집으로 전세를 가려다 보니까 전세금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되게 비싼 전세가 아니었고 그때가 수원 지역인데 전세가 한 1억 8천인가 했는데 3천만 원이 없는. 그러면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현타가 오면서 내가 회사 생활보다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리게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보면서 야,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가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죠. 첫 번째는 몰라서 안 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알려고 하니까 귀찮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노력하려니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거 끝나고 또 이웃을 가게 되니 또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한 게 이 회사라는 생활은 지켜보니까 이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게 CEO가 바뀌면 갑자기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휙휙 바뀌더라고요. 보직을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어느 날 집에 가라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직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당장은 에이스지만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그 기차 올라가는 기차가 낙마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또 가면서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이 망가진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한 권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 이제 업종에 이제 뭐 은행, 뭐 운용사, 증권사 다 다니면서 투자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제 돈으로 직접 이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돼서 증권사 이때는 못 하니까 나와서 실제로 한 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작가님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6살 때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1,000만 원 남은 건데 1,000만 원만 더 넣읍시다. 아버지 계좌에.
만약에 이거 다 잃으면 내가 4천만 원을 드릴게.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처음에 되게 화내시더라고요. 이거 왜 찾아서 1,000만 원이냐? 아니 이거 찾아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아하. 그래서 어차피 내가 드릴 테니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그 2천만 원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배수의 진을 치신 거네요, 일단. 네. 배수의 진은 제가 졌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살 거냐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데 아하. 나는 이제 이 종목이 추천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추천만 거구나.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문도 내시고 직접 사시기도 하고 어허. 뭐 이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저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냈죠. 아.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스타트를 해보자. 그런데 네. 이제 노트를 한 권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노트에다 이제 써봤어요. 제일 먼저 뭘 썼냐면 나의 한심한 상황. 아. 그러니까 집을 그때 두 채를 샀거든요. 아. 무려 두 채를 샀는데 하나는 30% 망가지고 하나는 50% 망가지고. 집이 50% 망가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봅니까, 그게? 그게 한 2006, 7년? 아하, 리만 뭐 터지고 리만 터지고 막 이럴 때구나. 그럴 네. 때. 그러니까 고점에 가장 극치에서 사서 그냥 나락을 가본 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구입을 했는데 재건축 연한이 10년 더 늘어나면서 와장창창 바닥이 난 거죠. 네. 막 써보는데 개인연금 해약해서 없어졌어. 그 집을 살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샀는데 퇴직금만 중간정산한 만큼 주택이 내려가 있어. 뭐 이런 걸 해보니까 내가 왜 미리 좀 생각 좀 해보고 샀어야 되는데 분석이라는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이런 게 좋다더라. 증권사에서 이런 게 좋다더라. 친구가 뭐 이런 게 좋다더라. 라는 걸 그냥 듣고 그냥 사고 그다음에 막 지금 막 이렇게 팍스넷인가 거기에 막 인기 검색도 네. 뭐 그럼 막 사고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팔고 도대체 재무 관리를 했으며 네. 기업 재무론을 배우고 선물 옵션을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가 그딴 식 그리고 코스닥 상장 종목을 분석했던 내가 그딴 식으로 8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 작가님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노트에 상황을 적었어요. 노트에 한 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심하게. 한심한 게. 네네. 그래서 내가 왜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보지 않고 투자를 던진 거예요.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우리 남자들 옷가게 가서 이 옷 괜찮네 하고 사는 것처럼 주식 종목도 그냥 사고 아파트도 뭐 그래 뭐 살만한데 뭐 이러고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금액이 늘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투자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세 한탄이 끝났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단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누군가 주식 고수가 나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법은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의도에 마침 영풍문고가 생겼어요. 그 서점이. 그래서 점심시간에 무조건 가봤어요. 그래서 책을 딱 펼치고 이제 읽어봤죠. 그러니까 그래 책을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 읽으면 한 1년이면 한 50권 읽겠는데 일주일에 한 2권씩 읽어보자. 그래서 무작정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책도 사서 읽고 주식 책도 사서 읽고 거기에 내가 필살기를 한 3개 정도만 찾아서 쓰자. 그럼 막 쓰기 시작한 거죠. 무작정 막 쓰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매일매일 제가 마침 그때 홍보실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홍보실은 무조건 기사 검색을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네요, 그게. 일 겸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증권 섹터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를 안 좋은 기사들은 다 증권 섹터에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3개월 지나니까 좋은 기사인지 나쁜 기사인지 이렇게 알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PER이 뭔지, 시가총액이 뭔지 그 백지 개념도 상태인 없었어요? 네, 그 개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용어 자체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사들을 좀 써놔봐야 되겠다. 제목이라도. 그래서 이제 제목이라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사는 뭔지 나쁜 기사는 뭔지 한 3개월 후부터는 이게 구분이 제목만 보면서 대충 그 제목에 그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걸 그 홍보실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소위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좀 다르더라도 제목이 좀 화끈한. 그쵸.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도 썸네일만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 주식 관련 기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 네이버 증권 섹터에서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적어보자, 노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고르기 시작을 한 거죠. 종목에 투자할 관련된 만한 뉴스들을,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몇 년 후에 얼마를 벌 거야. 목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재무 상황은 이래. 아파트는 반토막 났고 30% 났고 주식은 망가졌고 그렇지만 내가 그 3천만 원이 내년에 6천만 원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6천만 원이 또 1억이 될 거야. 뭐 이런. 그래서 한 10년 후면 20억이 되네. 이게 옆에서 와이프가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까먹은 게 얼만데 네가. 네. 뭐 그러면서 그쵸.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도 계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을 시킨 거예요. 난 이렇게 벌 스스로. 것이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만 해. 그리고 막 이렇게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 버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계속 그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이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렴풋이 이제 좀 와닿고 그다음에 뉴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뉴스 속에서 좀 힌트를 좀 정제된 찾고.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생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 전에 일주일씩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없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보자. 근데 고민이 대박 수익이 아니고요. 네. 잃을까? 내가 그동안 잃기만 해봤잖아요. 네네네. 잃을까? 그러니까 호재는 네. 이 신문 기사로 찾았잖아요. 일단 찾았죠. 그래서 좋은 뭔가 좋아진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내가 잃을까? 뭐 안 좋은 건 없나? 리스크는 없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대박을 꿈꿨어요. 내가 사서 이게 그 다음날 40%뭐 되고 뭐 또 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고 단기간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일주일 정도 묵혔다가 일주일 후에 그래도 사고 싶으면 사보자. 일단 손가락을 좀 묶어놓은 거군요. 바로바로 누르지 않고 그러니까 급등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충동 매매를 그쵸, 많이 충동하지 하잖아요. 않고. 네, 그러니까 옷가게에 가서 그날 보고 사서 입었는데 다음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들면 일단 묵혔다가 한 2, 3일 있다 가서도 또 갔는데도 마음에 들면 사자. 이런데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만 일주일 정도는 고민해보자. 한번.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지? 잃을까?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런 팩트가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목이 되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에 뭐가 답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일단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매 타이밍을 갖는 투자법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하루에도 증권사에 보고서가 몇 개 나오고 좋은 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잃을 수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잃을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 잘 문제가 없다면 좀 오래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디어가 싹 트는데 한 네.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노트에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뭐 만화도 그려보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면 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막 중요하다 싶으면 막 뭘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막 뭔지 술 먹고 적었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한 1년간은 뒤죽박죽이었는데 한 1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뉴스도 한 1년을 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책도 한 100여 권 읽었거든요. 1년 동안. 네.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좀 일단 지식은 굉장히 올라온 상태에서 두 가지 뉴스랑 책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만의 이제 생각들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딱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으로 와이프한테 아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싶은데 네. 어때? 그러면 와이프가 끄덕끄덕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설득을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생겨서 이 친구가 그렇다고 내 와이프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문외한인데 뭐 나쁘지 않네. 그런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분기 한 10% 목표를 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패턴이 됐고 그 어떤 투자표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네. 10단계 종목 분석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부터 마지막 내 생각까지 이렇게 네. 쭉쭉쭉 단계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과 새로 분석한 종목을 비교를 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종목이 앞으로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이 있다 하는데 새로운 종목이 한 5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종목을 바꾸고. 네, 그래서 이거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갈아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했는데 뭐 연간 뭐 100% 나는 해도 있었고 네. 아니면 뭐 50, 60% 나는 해도 있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8년을 잃고 8년을 따게 돼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이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8억 원이 되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8억으로. 네, 3천만 원에서 8억이 되고 아버지도 그 2천만 원이 1억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시겠네. 아니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제 주식을 뭔 좀 아는가 보다. 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할 말이 생긴 거죠. 어머니 나 이제 주식 조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되게 불신이 심했거든요. 네. 8년 동안. 네. 그럴 바에는 저축하라고 맨날 아하. 이랬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1억 얼마가 됐다고 하시니까 네. 조심해서 하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해라.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이게 샌드 타이거 샤크 필명에서 여기까지 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필명 중에 하나가 불해가 없기 때문에 평생 헤엄쳐야 된다라는 게 꾸준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아하. 그게 이제 내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0번 정도밖에 요즘은 10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매를? 네, 매매를 거의 안 하는데 하지만 매일매일 트렌드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카페에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뉴스 제목만 보고 올려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네. 한 30분 정도 시간 들여서.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 시장 상황에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뉴스만 계속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사실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업로드 할 바에는 어차피 카페에 올려서 아시는 보자. 분들은 같이 보자.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저는 네.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호재 중심으로
그런 이슈, 그러니까 악재는 안 쳐다보거든요. 네. 호재 중심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먹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네. 나는 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안 돼? 투자가 나하고는 돈하고는 나하고 관련이 없나 보다. 에이 몰라. 그러면서 소주 잔 기울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들지만 다음 날은 또 현실이 온다는.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투자라는 게 공부에 필요하고 노력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고3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그 네. 투자라는 건 행운이 매번 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코인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코인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왜 올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모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좀 결론적으로는 제가 크게도 벌었다가 크게도 잃고 맞아요. 지금 겨우 이제 본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잃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도 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데, 펀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네네네. 이렇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해보니까 주식 계좌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마이너스이고 연금도 마이너스인 상황이 왔고 조금. 근데 유일하게 주식 계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머님께서 물어보신 넌 뭘 잘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주식 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셨는데